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외국인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수검사 명령이 내려진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선 일주일 만에 60여 명이 확진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 사이에서의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이유를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차려진 임시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으려는 외국인 등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광주시가 광산구 소재 외국인과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에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건데 지난 7월 말부터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광산구 등 외국인 관련 확진자는 22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점이 같을 뿐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 감염지 또한 교회와 물류센터, 다른 사업장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전수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외국인 고용사업장 관련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6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연휴 기간을 맞아 긴 휴식 시간에 갖게 될 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이분들에 대한 방역 대책을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주 외국인 중심 코로나 확산의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 외국인들을 중심으로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광주 외국인 관련 확진자 220여 명 가운데 내국인은 19%에 불과하고 나머지 81%는 모두 외국인입니다. 방역당국은 원룸 등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밀집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일거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확산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언어 소통 문제로 내국인에 비해 역학조사가 어려운 점도 우려스러운 요인입니다. 각 국가별로 커뮤니티가 발달하여 전국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일터를 찾아 전국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확산세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보는 추석을 앞두고도 외국인 관련 확진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외국인 관련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1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전수검사 대상인 외국인 고용사업장 관련 3명과 타 시도 확진자 관련 1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2명 등 11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격리 치료를 받던 90대 확진자가 사망해 광주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26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분수령이 될 1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후보들이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도관 후보는 어제 전남에 이어 오늘은 광주를 방문해 지방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 후보는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사흘째 광주 전남북을 돌며 호남 민심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고 정세균 후보와 박용진 후보는 각각 전북을 찾아 안정감 있는 후보만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후보가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본선 경쟁력이 있는 자신이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광주에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대학생들을 만난 유승민 후보는 본선 경쟁력과 확장성이 크고 민주당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후보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보수의 변화를 실천해온 유승민을 호남에서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오늘 광주를 찾은 유승민 후보가 광주 MBC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이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진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검찰에서 그런 고발장 만들어가지고 누군가를 거쳐가지고 만약 당이 접수가 되고 당이 그걸 선거에 이용하거나 이랬다면 저는 그거는 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하고 있던 윤석열 후보의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후보로서의 책임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게 진실이 그게 아니라
별 책임을 질 일이 없는데 지금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를 하고 오늘 또 김웅원 그 의원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경우라면 이거는 빨리 진실을 밝혀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공수처나 또 민주당이나 이걸 정치 공세를 삼은 그런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는 시점에 터진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진실을 밝혀서 누가 책임이냐 이거를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의혹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김웅 의원은 유승민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기도 했습니다. 후보께서는 김웅 의원은 깃털이고 몸통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 문서를 검찰 안에서 생산을 만든 그 사람이 저는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김웅원의 경우에는 저는 책임이 많지 않을 거다. 그걸 직접 생산하고 당에 전달한 그쪽이 책임이 훨씬 클 거다라고 봅니다. 키맨은 아니다. 전달자일 뿐이다. 네, 키맨이라고 하면 김웅원은 굉장히 억울해할 겁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 없는 경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뭐 많기도 하지만 12명이나 되니까 지금 발표회 하고 또 면접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공정하냐 시비도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갈 건지 그런 게 올바르게 전달이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치열한 토론회를 원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편이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불과 그래도 몇 달 전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는 속도가 이제 좀 천천히 가는데 홍준표 후보도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확 올라왔거든요. 이 지지도 변화라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께서 이제 처음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또 저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정권 교체가 되겠느냐 이걸 이제 처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후보들 중에 윤석열 후보 같은 분은 정치 신인 아닙니까? 그동안 완전히 신비주의에 쌓여 있다가 이제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지지율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홍 후보가 어떤 분인지 이제 보실 겁니다. 저하고 비교를 하면 저하고 굉장히 다른 후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훨씬 더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광주까지 오셨으니까요. 광주 전남민들을 위한 공약도 물론 준비하셨겠죠? 예, 그럼요. 영호남을 아우르는 대구와 광주의 어떤 중간 지역에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공약이 실천되면 우리 광주 전남의 우리 젊은이들 또 대구 경북의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이 서울, 인천, 경기로 직장을 구하러 가지 않아도 이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남북 경제권의 부활 프로젝트를 제가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가을에는 여름보다 더 우산을 자주 꺼낼 정도로 날씨가 유난히 변덕스럽습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지나며 선선했지만 주말 동안 또다시 무더위가 예상되고 다음 주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도 얼굴을 활짝 내밀며 가을을 맞이했고 벼도 점차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을 재촉하는 비도 내려 흐린 날씨 속 유난히 더 선선했습니다. 좀 선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에는 아주 참 좋은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뜨거운 가을볕이 내리쬐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9월 들어서는 오늘처럼 흐린 날이 많았죠. 주말 동안에는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강력한 가을 태풍이 북상 중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다음 주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천투는 중국 동쪽 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경로상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진 않겠지만 폭우가 내릴 가능성은 높습니다.
14호 태풍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타이완 부근을 지나서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 먼바다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우리나라 부근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의 정확한 진로와 자세한 영향 정도는 이번 주말이 지나야 명확해지겠지만 현재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 화요일쯤 우리 지역이 영향권에 들겠고 집중호우 가능성도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의 주요 대학들도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수시 모집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의 주요 대학들이 일제히 신입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특히 광주대와 호남대, 동신대 등은 장학금 혜택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워 신입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는 전형 명칭이 다른 경우 최대 6개 전형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4조 원대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이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광주시에 통보했습니다. 컨소시엄은 적잖은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준비해왔는데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협상이 종료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 협상 결렬을 통보하며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차를 훔쳐 도심을 질주하다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북구 오치동에서 훔친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무면허 운전자 14살 A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지난 8일 나주에서 포르테 차량을 훔쳐 광주에서 사고를 내자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4구역 붕괴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57살 서모 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건물 외벽 강도를 무시한 철거 작업을 하며 지하시설 등을 부실히 관리했다고 밝혔고 피고인 측은 책임 범위를 두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9일째 총파업 중인 보건의료노조 호남권역 재활병원 지부가 인력 충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호남권역 재활병원 지부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립병원에 대한 위탁 운영과 수익 위주의 경영평가 문제로 인력 충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병원 측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보건의료 노조 가운데 병원 측과 잠정 합의를 이룬 전대병원 등과 달리 조대병원과 호남권역 재활병원 노동자는 9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광주형 평생주택의 설계 공모 당선작이 확정됐습니다. 당선작은 획일화된 아파트 모습과는 달리 단위 쇠대를 가로와 마당으로 엮어 이웃과의 자연스러운 마주침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상무소각장 인근에 460세대 규모로 평생주택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영락공원의 실내 봉안시설인 제1추모관과 제2추모관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도 이 기간 동안 국립 5.18 민주묘지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망월묘지와 영락공원 실외묘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광주시의회가 김만수 초대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청문 보고서에서 복지 분야의 전문성에는 의문이 들지만 도덕성과 윤리의식 등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청문회 결과를 넘겨받은 이용섭 광주시장은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조만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브로커 등 1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가짜 지원 명의로 29살 브로커 문모 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